그래서 DNA가 생성되는 원리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야. 이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뉴클레오타이드는 인당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당의 이름은 디옥시리보스. RNA 같은 경우는 리보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염기가 ATGC, 그중에서 AT가 짝, GC가 짝인데 RNA 같은 경우는 AU가 짝이고 GC가 짝이다. 그리고 RNA의 당은 리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는 헥산의 단위체인데 그런 애들이 쭉 연결되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고, 그렇게 한 가닥만 있는 애는 RNA고 두 가닥이 이렇게 막 꼬여있는 이중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DNA다. 그리고 그때 ATGC 어떤 식으로 AATT, GG, 뭐 CC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염기 배열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DNA가 만들어질 수 있어. 이것도 아미노산처럼 한번 해볼게. 이렇게 뭐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돼 있다고 쳐봐. 우리 그때 이건 아미노산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염기 서열이야. 얘네들이 다 뉴클레오타이드 애들이야. DNA가 과연 몇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염기 조합, 염기 서열의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네 가지 만들어질 수 있어. 여기 네 가지 만들어질 수 있고 네 가지. 염기가 지금 보면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가 결합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는 4의 7승. 이만큼의 가지수에 DNA가 만들어질 수 있어.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지. 일곱 개만 해도 이런데 뭐 잔뜩 연결되면 막 4의 몇 승, 4의 몇 승.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DNA가 만들어질 수 있어. 이건 다 단위체가 종류가 요 DNA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단백질 같은 경우는 단위체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게 생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 해주면 돼. 그래서 DNA도 그렇고 단백질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 배운 이유가 다 단위체로 구성돼 있어서 그래. 후엔카레 추측 논문. 아이 그건 내가 모르겠다. 수학 쪽 얘기인가? 내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래서 헥산이란 단백질 나온 이유는 똑같아. 둘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통점이냐면 단위체로 되어 있고 그 단위체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다양한 애들을 만들 수 있다. 다양한 단백질, 다양한 헥산을 만들 수 있다. 그게 공통점이었어. 그 외 짜잘한 성질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면 돼. 사람과 파리 유전 정보 DNA에 저장하는데 다른 이유는 염기 배열이 다 다르기 때문이야. 아까 말했잖아. 4의 몇 승. 엄청나게 다양한 배열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랑 파리는 당연히 다를 수가 있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저번 시간 했던 내용 그대로였어. 뭐 많지 않아. 저번 시간 했던 내용. 그리고 복습이었고. 그래서 신소재 페이지 70페이지 갈게. 페이지 70페이지 신소재. 신소재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굉장히 말 그대로 신소재야. 신소재. 새롭게 발견된 소재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정말 우연히 발견한 것들이 많아.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학 법칙을 이용해서 막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해보고 실험을 하니까 진짜로 이렇게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신소재 같은 경우는 정말 우연히 발견한 것들이 많아.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없나? 페이지 74페이지에 갑자기 뜬금없이 왜 74페이지로 넘어가나 할 수 있는데 거기 페이지 74페이지 보면 수중 접착제라는 게 있어. 파도 치는 바닷물 속에서도 바위에 딱 붙어있는 홍합. 요 수중 접착제가 선생님이 다녔던 대학교의 교수님이 요걸 만드셨었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교수님이 그 연구실 사람들이랑 회식을 자주 했대. 근데 그때 회식을 자주 했는데 특히 이 교수님이 그 해산물을 엄청 좋아하셨다라는 거야. 그 중에서도 홍합을 진짜 좋아했어. 맨날 홍합 먹다가 홍합이 거기 뭐지 돌 같은 데다가 딱 붙어가지고 그 뭐지 홍합이 나오는데 거기에 돌 같은 게 붙어 있었던 거야 홍합에. 그래가지고 그거 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다가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거 접착제로 만들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수중 접착제야. 실제로 요 과학자 만드신 분이 요 교수님이 홍합을 엄청 좋아했다더라 라는 얘기야. 그렇게 이렇게 다 우연으로 발견된 것들이 많아 신소재들이. 그래서 뭔가 과학적인 원리 이런 것들도 조금 껴맞추기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단순히 좀 암기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쓱 보고. 그래서 문제가 나와봤자 뭐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 나와봤자. 그래서 쭉 읽어 넘어가면 돼.
음. 그래서 표면 온도가 1650도까지 올라간대. 어떨 때? 막 이렇게 우주선이 쭉 올라갈 때 그 대기를 확 총괄하면서 대기하고 막 마찰하면서 1650도까지 올라가는데 요걸 견딜 수 있는 신소재를 만들면 우주선으로 사용하면 되겠지. 그래서 뭐 요런 걸 개발했대. 세라믹으로 만든 내열 타일을 개발했대. 세라믹으로 만든 내열 타일이 왜 1650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는 몰라. 그런데 이게 1650도까지 견딤으로써 우주선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이 열을 견딜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단어는 그냥 신소재들에 대한 소개야. 신소재들을 소개하고 그게 우리 실생활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그것들만 좀 파악을 해두면 돼. 그리고 몇 가지 과학적인 원리들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것들만 보고 넘어가면 돼. 음. 그래서 물질에는 녹는 점, 강도, 전기 전도성, 자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엄청 많아. 이거 외에도 많은데 요거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재들이 나오는 거야. 다 뭐 우연히 발견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계기로 인해서 발견이 된 건데 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것들도 굉장히 신소재들이 많이 있어. 표면 유리, 그 딱딱한 유리 있잖아. 고릴라 글래스 막 이러는데 그 표면 유리도 그냥 유리가 아니야. 여러 가지 다른 원래 유리에 여러 가지들이 이제 합성이 돼가지고 같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원래 유리보다 더 강하게 해준 애들이고 그리고 가장 이 문화의 핵심 우리가 핸드폰을 진짜 계속 사용하게 만드는 요 큰 대화면 요게 이제 OLED 요거의 발명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었거든 화면 그리고 반도체 칩 뭐 솔직히 우리나라 하면 반도체지 이제 뭐 그리고 그런 핸드폰 안에 있는 내장 소재들을 보호해주는 외장재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터리 이런 것들 다 우리 그냥 지구에서 이렇게 땅에서 탁 주워가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원래 있던 우리 지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원소들과 금속들로 막 이것저것 반응을 통해서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이런 애들을 만들어낸 거지. 이런 신소재들을.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있지. 그런 애들 있다. 한번 쭉 읽어봐 그냥. 근데 뭐 따로 해줄 건 없는 것 같아. 뭐 배드민턴 라켓이 잘 끊겼는데 더 튼튼하게 만들어줬다. 조명이 전기를 많이 썼는데 소비 전력이 작고 수명 긴 LED 조명이라는 걸 만들었다. 안경테 원래 잘 부러지는데 잘 복원된 안경테를 만들었다. 비닐 원래 잘 안 분해진다고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잘 분해되는 비닐을 만들어냈다. 뭐 어떻게 신소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별로 소개를 안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거지. 한번 갑자기 이런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너희들이 학생부 관리를 해야 돼. 중학교 때하고 조금 달라지는 건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어. 그 중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러분들이 교과 시간에 어떤 걸 했는지 선생님들이 막 학기 말에 적어. 그걸로 평가를 하는 거야, 대학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좀 더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야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 알아봐주고 막 이제 생기부를 좀 잘 써줄 텐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생기부를 좋게 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교과서에서 해보기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이 그냥 뭐 이거는 굳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사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내 꿈이 뭐가 좋을까? 내 꿈이 기계과야, 기계과. 아니다. 내 꿈이 신소재공학과야. 신소재공학과. 그러면 요 파트가 진짜 좋은 거야. 신소재공학과니까 교과서에서 나오는 신소재들이 궁금해서 이런 것들을 집에서 조사해봤다.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발표 시간에 선생님이 줄 거거든. 그럼 발표 시간에 발표를 하면 이제 수업 시간에 이 신소재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조사한 학생이 되는 거야. 학생부를 보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거에 관심 있다. 그러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나중에 발표를 할 때 가져와 주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냥 해본 소리야. 나중에 보면 2학년, 3학년 되면 생기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바로 눈에 띌 거야. 선생님들이 분명히 열심히 한 친구들은 잘 써주거든, 생기부를. 음. 성적하고는 다른 거야, 성적하고는. 성적은 그냥 내가 시험을 얼마나 잘 봤는지 그 교과 성적을 나타내 주는 거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보통 이제 세특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이 교과 시간에 좀 특별한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재밌는 소재 아니면 뭔가 어, 적극적인 활동 같은 걸 하면 그 특이한 점을 특이 사항을 적어주는 거야 생기부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신소재 종류를 한번 조사해봐. 조사해서 보고서를 가져오면 은근히 좋을 것 같아. 나중에 발표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조사하는 거니까. 원래 처음엔 동물의 창자였다가 동물의 창자를 쓰다가 너무 잘 끊어지니까 나일론이라는 걸 쓰게 됐고 합성섬유. 그러다가 진짜 안 끊어지는 탄소 나노섬유라는 걸 쓰게 됐고. 그래서 내구성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왜? 신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신소재들이 나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시험 문제 이렇게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LED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소재의 역사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아 절대로. 이런 것들의 신소재를 사용해짐으로써 이런 것들의 신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음. 뭐 여러 가지 뭐 등등등등 있어. 그래서 간단하게 봐주면 돼.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페이지 72페이지에 초전도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래핀 요 두 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 주저리 얘기하긴 하지만 신소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아까 말했잖아. 처음 시작할 때 단어 시작할 때 신소재는 그냥 우리 실생활에 도움을 편하게 왜 이러지? 우리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애다. 그래서 과학적인 원리는 안 나와 있지만 그냥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주는 애다.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애들만 좀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라고 했었어. 그 과학적 원리가 나와 있는 게 초전도체랑 그래핀이거든. 근데 파일이 안 열리네. 왜 안 열릴까? 음. 그래서 3-2 요 신소재 두 번째 파트로 초전도체 그래핀 요 두 가지는 그냥 꼭 기억해 둔다고 보면 돼. 요 단원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면 요 초전도체나 그래핀에 대해서 나올 거야 아마. 음, 그래서 초전도체가 나오는데 그 초전도체를 이해하려면 초전도 현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 초전도 현상이라는 건 특정 온도 이하에서 음, 특정 온도 이하에서 임계 온도라고 하는 온도인데 거기에서 물질의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초전도체라고 해. 이게 0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나중에 그 저 뒤에 보면 전자기유도라는 걸 배울 건데 전기 저항이 0이라는 건 전류가 계속 흐른다는 거야. 영원히. 전류가 계속 흐르면 자석이 된다라는 거거든. 영원한 자석이 되는 애야. 자석이 되면 만약에 요런 초전도체가 있다고 해볼게. 요런 초전도체. 그래서 얘가 특정 온도 이하로 딱 떨어지면은 전기 저항이 0이 되면서 전류가 계속 흘려. 전류가 이렇게 계속 흐른대. 원형으로 흐른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오른손 법칙 배웠을 거 오른손 법칙. 이렇게 엄지손가락 해가지고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오른손을 세웠을 거야. 그럼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런 식의 영구 자석이 돼.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S극, N극 이런 자석을 올려놓는다면 요 전도체, 초전도체는 계속 떠 있을 수 있겠지. 어떻게? 이 S극이랑 S극이랑 반발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전도 현상은 계속 저항이 빵이 돼서 전류가 흘러서 영구 자석이 되고 그게 붕 뜨는 거 그게 바로 초전도체야. 이런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 그걸 초전도체라고 얘기를 해. 음. 그래서 저항이 0이라는 소리는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래서 전력 손실이 없고 그래서 무한 자석이 되는 거야.
계속 자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강한 자석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초전도체의 가장 특이한 특징은 그거야. 자석을 위에 아래다 갖다 대면 그 자석의 청력 때문에 붕 계속 뜨게 돼.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라는 것도 생기고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그리고 뭐 핵융합 발전, 초전도 슈퍼컴퓨터, 뭐 입자 가속기, 그리고 초전도 전력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것도 다 초전도체로 만드는 것들이고 거기 페이지 72페이지 왼쪽 날개 보면 마이스너 효과라고 돼 있어. 마이스너 효과. 그게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애야. 얘의 온도를 낮추면 이런 초전도체가 있는데 이런 초전도체가 있는데 얘 온도를 낮추면 어느 순간 얘가 계속 전류를 통하게 하는 저항이 0이 돼서 전류가 계속 흐르는 성질을 갖게 되고 그게 초전도체의 성질이야. 그러다가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되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되는 무한 자석이 되고 그때 그 밑에다가 자석을 딱 갖다 대면 S극을 위로하게 자석을 갖다 대면 그러면 마이스너 현상이 나타난다.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놓고 이건 좀 반대로 됐는데 자석이 위가 될 수도 있고 초전도체가 아래가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됐을 때 붕 떠있는 이 현상을 우리가 마이스너 효과라고 한다. 그거 기억해주면 돼. 초전도체 마이스너 효과.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임계 온도까지 내려가면 저항이 0이 돼서 전류를 흐르는데 열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무한한 자기장 때문에 붕 뜨게 된다. 그거 얘기해주면 돼. 그거 이용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물질들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초전도체까지 해볼게. 다음 시간에는 그래핀 해볼 거거든. 초전도체 중요하다고 했어. 그래핀이랑 요 단원 안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뭔가 주저리 오늘 이상한 이 수업도 늦게 시작하고 좀 그랬는데 여러분들 출석 체크 해주고